테슬라가 가야 시장이 간다. 태시간. 72. 자, 72. 72번째 영상입니다. 자, 오늘 한번 좀 라이브 느낌으로 제가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테슬라가 625불까지 간다라든지 그 다음에 뭐 약간 디스하는 썸네일로 머스크는 천재 장사꾼이라든지 뭐 과연 실적 발표 후에 계속 갈 수 있을까라고 한다든지 하는 모든 것들은 테슬라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드리는 얘기인 거 아시죠? 생각을 해보세요. 테슬라가 시장에 간다고 해놓고선 계속 테슬라 빠진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자, 높아심으로 다시 한번 투자에 대한 모든 책임은 스스로 결정하는 건데 잘 듣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72번째 영상에서는 지금 다음 주가 엄청난 주잖아요. FOMC가 7월 달 금리 물론 이제 0.75 올릴 것이 거의 확실시 되지만 또 모르죠. 0.75 올릴지 1.00을 올릴지 뭐 0.50은 거의 실현 불가능하고 금리 인상을 발표하는 날이고 거기다가 엄청난 지금 보고 계시는 엄청난 종목들이 실적 발표하는 주간이고 오케이. 그다음에 이번에 테슬라 실적 발표한 것을 근거로 그다음에 오늘 제가 곰곰이 수많은 자료를 토요일 날 골프도 안 치고 하루 종일 찾아보면서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그걸 좀 한번 부담 없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 전에 제가 요즘 참 틈날 때마다 재미있게 보는 유튜브 영상이 있는데 이분이 저희 영상을 볼란가 모르겠네. 태민여라고 테슬라에 미친 여자 부부가 하는 영상이거든요. 저는 와 저희 와이프는 이런 캐릭터하고 전혀 반대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재밌는 분 또 처음 봐요. 가끔씩 제가 이분 라방할 때도 들어가서 막 참여하거든요.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테슬라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정보는 참여하는 사람들이 주는 거고 이분들은 테슬라의 정을 나눠주는 분인데 이번에 이제 제주도 한 달 살이 때문에 이번에 좀 10주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판다 그래가지고 실제 대판 싸우는 이 모습 이것도 되게 재밌고 또 팔아가지고 너무 이쁘다 해가지고 지금 막 네 덮치는 막 19금 느낌 딱 나오고 또 이렇게 쭉 영상을 보면 웃긴 영상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테슬라 확 빠졌을 때 신세 한탄을 그 커피숍에 가가지고 이렇게 막 부부가 하는 이런 모습 이런 참 재미있다. 아무튼 테슬라 팔 걸 주식을 정말 모르는지 아니면 모른 척 하는지 모르겠는데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네, 정말 몰라요. 네, 한국에서. 근데 너무너무 재밌게 진행을 해가지고 이런 수용 참 이게 올릴 수 있나? 근데 갑자기 제가 왜 이분들 유튜브를 광고하고 있지? 아무튼 미국 주식시장에서 놀자. 재밌게 노는데 이분들 정말 재밌게 노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 여러분 시간 날 때 한번 보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막 이렇게 메타도 또 사셨었네, 그렇지? 그래서 막 보통 이제 테슬라 팔라 했는데 남편이 말을 안 듣거든요. 연한 것 같아요. 그다음 이제 대판 또 싸우고, 그렇죠? 그다가 뭐 올인하 절대 하지 말라 그러고 자기네들은 3억 올인했는데 그러면서 막 우울한 모습들을 그대로 또 가서 보여주는 썸네일이 일단 되게 웃긴 것 같아요. 썸네일이 보면 썸네일이 보면 남편분이 만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테슬라 안 팔아가지고 막 말아먹은 여자 낮술하고 막 아무튼 자 이거 이걸 왜 하지? 재밌게 요즘 하도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으니까 자 제가 좋아하는 우리 장우석 본부장이 이 얘기를 살짝 했습니다. 한번 잠깐만 들어볼게요. 올랐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 진짜 많이 올라왔네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탑10 종목들이 뭐 10% 올라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죠. 쉽지 않죠. 많이 올라왔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공매도 이때 만들어지고 해서 공매도 쪽에 세력이 가치가 컸잖아요. 아마 쇼커블이 나온 게 아닌가라고 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딱 그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최근에 지금 시장에 급등을 했던 모습 제가 영상에서
수업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거 아니고는 설명이 될 수가 없어요. 쇼 커버링. 왜냐하면 2분기 실적 발표가 안 좋을 거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풋옵션과 엄청난 숏을 쳤는데 지지난주부터 시장이 반등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데드캣 바운스. 근데 상당히 반등이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쇼 커버링, 쇼 스퀴즈가 나기 시작했던 거죠. 그거의 대표적인 게 또 테슬라. 근데 왜냐하면 여러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10% 어저께 말고 그저께죠, 목요일날 테슬라가 10% 급등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10% 급등하려면 그 전날 장 끝나고 실적 발표했을 때 그 애프터마켓에서부터 그렇게 올라갔어야 돼요. 근데 그때는 어땠죠? 지그재그 하다 거의 보합권으로 끝났는데 그 다음날 이거는 쇼스키즈의 대표적인 모습인데요. 자, 제가 곰곰이 생각을 계속 한 거를 좀 정리를 해드릴 텐데, 자, 한번 생각을 우리 한번 해봅시다.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냉정하게. 첫째, 이번에 비트코인의 75%를 청산했기 때문에 테슬라의 이 실적 발표에서 그나마 커버가 된 거죠. 근데 저는 이 기사를 딱 듣는 순간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지난번 저희 미즈놀에서 얘기한 그 테슬라에 대해서 얘기한 세븐이원 영상이었나요? 요 영상이죠, 그렇죠? 테슬라는 천재 장사꾼. 천재다. 비트코인 75%를 청산할 생각을 어떻게 했지? 야, 대박인데. 작년에 얘기했잖아요, 비트코인 안 팔 거라고. 근데 욕을 먹더라도 일단 장사꾼은 철저하게 실적으로 가야죠. 실리로 가야죠. 그러면서 두 번째 드는 생각은 첫 번째는 대단한 장사꾼이다. 순발력 뛰어나고 판단력 뛰어나고 아무튼 두 번째 드는 생각은 지금 여러분 미국 내에 지금 가스 가격이 조금씩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막 언론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막 펌프질을 해요. 와, 내려간다 내려간다. 근데 냉정하게 바라보면 그게 지금 미국의 비축률을 10월 달까지 푼다 그랬거든요. 이제 8, 9, 10, 딱 3개월 남았거든요. 근데 비축률을 푸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도 많고. 왜냐하면 벌써 비축률을 풀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게 마지막 히든 카드인데 비축률을 다 써버리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어떡하냐는 거. 근데 지금 분위기가 좀 그렇죠. 비축률 다 풀었는데 사우디 날라가서 헛방망이질하고 오고. 그쵸? 곡물 수출하는 걸 러시아, 우크라이나 합의했다 그러고 그 다음날 합의는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다시 러시아가 또 폭격하고 뭐라 그랬더니 나 안 했다 그러고. 비트코인의 75%를 청산했다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 천재다. 또 하나는 잘 됐다. 길게 봤을 때는 여러분 테슬라가 그 비트코인 샀을 때 이미 비트코인과 엮이면서 테슬라의 리스크가 그 CEO 리스크 플러스 비트코인의 리스크가 엮이면서 별로 안 좋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이번에 머스크가 트위터 안 사겠다고 탁 제발 우리 이제 테슬라 주주들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다시는 다음부터 좀 안 살 거면 함부로 이제 하지 마라, 머스크야. 좀 제발. 그쵸? 그런 바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 비트코인은 75% 청산한 건 참 잘한 건데 한편으로 아니 그 카드를 써버리면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팔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이렇게 절박했나? 절박했죠. 그러면 다음 3개월 후에 실적 발표 때는 뭘로 커버하지? 뭘로 커버하지? 지금 여러분 그 한국의 기자가 질문했잖아요. 머스크 트위터에다가 가격 원자재 가격 내려가면은 차값 내릴 거냐고 했더니 뭐 내리겠다 얘기는 했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금 테슬라가 두 가지 약재가 있는데 하나는 너무 많이 기다려요. 평균 10개월 거의 1년 가까이죠. 두 번째는 너무 가격을 많이 올렸어요. 그러니까 가격 인도분을 고객한테 전가해서 그나마 실적이 괜찮게 나온 거라고 제가 지난 세븐이원 영상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틈새를 현대의 그 아이오닉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그 자동차 회사들이 치고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의 어떤 브랜드는
제가 그걸 좀 아들을 사줄까 말까 하는데 기다리지도 않는 전기차가 있고요. 기다리지도 않는. 과연 모델 Y 같은 경우가 지금 한국 돈으로 1억이 넘거든요. 테슬라가 1억이 넘거든요. 그 손지창치 사고 나. 과연 그 차를 1억? 그 다음에 그거를 10개월을 기다려서 1억이나 주고 10개월 동안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있겠죠. 물론 돈 있는 리치들은, 부자들은. 근데 과연 몇이나 될까에 대한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그러면 결국은 그게 그 다음 실적 발표 때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까요? 그쵸? 아니 팔지를 못하는데 못 만들어가지고. 물론 뭐 오스틴 공장, 머리 공장 해가지고 뭐 길게 봤을 때는 근데 우리가 길게 보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응?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응? 벌써 비트코인 75%를 청산할 수밖에 없을 만큼 돈이 그렇게 없나? 그래서 그렇게 용광로를 돈을 태우는 용광로 같다라고 지금 그 오스틴 공장을 그렇게 얘기를 했던가? 응? 본인도 알 거. 저 같으면은 다시는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어떤 거? 사이버 트럭에 대해서. 왜? 계속 약속을 어겼으니까. 근데 이번 한 번 더 얘기를 했잖아요. 내년 중반 정도에 나올 것으로 희망한다. 워낙 그것 때문에 약속을 못 지켰으니까. 그런데 그런 저 같으면 안 한다니까요. 진짜 나올 때까지. 근데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좀 방어하겠다는 의지가 좀 돋보이는 거죠. 그렇죠? 잘한 거죠. 그건 되게 잘한 거라고 보는데 거기다 지금 분위기는 트위터가 법정에서 이길 거라고 하는 분위기가 미국에서는 더 많아요. 더 많아요. 만약에 여러분 진짜 이긴다고 했을 때 그건 테슬라한테는 악재죠. 물어내야 되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 봤을 때 지난 세븐이원 영상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계속 달릴 수 있을까? 자, 이번 주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주가. 테슬라가 계속 갈 수 있을지 안 갈 수 있지는. 왜냐하면 일단 제가 이 차트를 먼저 보여줄게요. 오케이. 자, 보세요. 이거 전에 이거부터 먼저 보여드려야겠다. 자, AI가 그은 테슬라의 차트 모습을 보면 그다랗게 걷잖아요. 저기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요 9.9점 그은 요 저항선까지는 무럭무럭 올라가겠지. 이게 얼마죠? 1,070불 정도 갈 것 같은데, 그쵸? 이 분위기로 하자면 택 돋는 소리죠. 이번에 테슬라 실적 발표 이후에 월가에서 테슬라의 목표치를 상향한 것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또 하나 보면 자 보세요. 여기 시킹 알파에서 한번 볼까요? 실적 발표 이후에 보면 여전히 자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은요. 스트롱 바이가 1명, 바이가 5명, 홀드가 9명, 셀 9명, 스트롱 셀이 5명.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명이에요. 10명. 여기까지는 6명이고 여기는 10명이라니까요. 중간이 9명이고 훨씬 더 팔라고 하는 게 많아요. 그리고 자 월스트리트 레이딩을 봐도 스트롱 바이가 14명이긴 하지만 이건 장기적인 거고 홀드가 10명, 15명, 15명까지가. 불스세이, 베어세이 여전히 이렇게 그렇다고 기간 보유량이 월등히 뛰어난 것도 아니에요. 지금 45%. 오케이. 자 보세요. 좀 더 정확하게 봐야죠. 지난번에 알려드렸던 1차 지지 680, 2차 지지 625는 변함없습니다. 요거 그대로 이렇게 놓을게요. 자 테슬라 일봉 차트인데 잘 보십시오. 하얀 선 이거 잘 보세요. 이거 제가 그은 거예요. 고점을 이어서 이게 강력한 테슬라의 저항선이거든요. 이렇게 이때 뚫었을 때 이때 지지가 됐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지지가 못 되고 요때 4월 26일부터 흘러내렸죠. 엄청난 매도 물량과 함께 음봉이 나오면서 이때부터 테슬라가 쫙 해서 어디까지 내려오냐 630일까지 빠졌는데
사실 최근에 테슬라 요 상승은요. 이거는 예상했던 모습이에요, 사실은. 자, 왜냐면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차트 공부 한번 해볼까요? 테슬라에서 여기 보시면 테슬라의 요 캔들을 제가 라인으로 그은 건데, 자 보세요. 오, 다시 지우고. 자, 여기 보세요. 요거예요, 요거. 여기 보이세요? 요거예요. 이게 보통 기술적 분석에서 한번 내리고 지지 한번 못했다, 한 번 더 내리고 올라갔는데 또 한번 지지 못하고 내리는데 저점이 계속 높여지고 있죠. 여기서 지지가 돼요. 그리고는 상승. 그래서 이런 패턴이 제가 오늘 그 뭐죠? 실전 투자 1위 한 그분이 얘기한 거에도 여기 언급이 되던데, 보통 내리고 에너지가 모아가면서 저점이 높여지면서 지지가 될 때 이게 상승 시그널이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상승할 것은 예상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단기적 상승 말고, 자 여기서 보면 여전히 고점을 뚫지 못하고 있어요. 이번에 목요일은 10% 상승이 나왔죠. 이거 쇼스퀴즈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말이 안 되는 일인데,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쇼스퀴즈가 아니었으면 금요일 날도 한 번 더 치고 갔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정상이죠. 또 금요일에 장이 안 좋아서 그랬다고요? 아니에요. 보세요. 장은 안 좋았지만 여전히 이 정도는 간 종목들이 상당히 있어요. 테슬라는 이때 이 색깔이 아니라 주도주 역할로, 테슬라의 그래도 강점이 뭐죠? 시장이 하락할 때 헤라클레스처럼 삼손처럼 떠받칠 수 있는 힘이 있는 게 테슬라의 능력이잖아요. 못 갔는데 참 안 좋은 타이밍 때 못 갔어요. 정확하게 이때부터 작년 11월 2일부터 그어졌던 테슬라의 강력한 저항선을 터치하고 윗꼬리가 생기면서 내려와 버렸어요.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테슬라의 갭입니다. 갭. 쇼스퀴즈 나서 10% 간 날 갭. 이날 차라리 꼬리라도 내려왔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테슬라의 최근 움직임에서 갭을 안 메꾼 적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테슬라는 갭을 안 메꾼 적이 없었어요. 심지어 이때 갭 생긴 것도 이때 내려오면서 다 메꿔버렸어요. 그렇죠? 다 메꿨어요. 갭을 안 메꾼 적이 없다니까요. 테슬라는. 최근 이 갭도 올라갈 때는 안 메꿀 것 같죠? 내려와서 다 메꿔버렸잖아요. 근데 갭이 생겼어요. 이번에 이 갭. 이거 어떡할 거예요? 내려와야죠. 내려와서 한번 메꾸고 가야죠. 700 가격대로 빠지면 765, 765까지 저는 단기적인 하락을 예상을 하는데, 안 내려올 수도 물론 있어요. 물론 안 내려올 수도 있어요. 저도 안 내려오기를 바라는데, 그게 이제 이번 주에 판가름이 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일단 이거 보셨죠? AI보다 더 디테일하고 정확한 날카로운, 제가 이런 것도 잘 하잖아요. 자, 봅시다. 이번 주 시장이 테슬라를 좀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가야 시장이 간다가 아니라 이번 주만큼은 시장이 가야지 테슬라가 가는 거예요. 근데 분위기 상당히 우울합니다, 지금. 자, 일단 7월 26일, 27일, 자, 화, 목, 수, 요때 이제 금리 몇 프로 할지 발표를 하는데, 지난달을 기억을 해보면 금리 발표한 날은 항상 올랐어요. 예상했던 대로 나오면.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팀장님 이번에 실적 발표가 별로 안 좋은데 왜 이렇게 급등하죠? 종목들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쇼스키즈, 또 하나는 기대치를 확 낮췄잖아요. 월가가 확 낮췄잖아요. 안 좋을 거라고. 그 기대치를 확 낮춘 거보다 잘 나오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기대치를 확 낮췄는데도 그거보다 반토막밖에 안 나고 가이던스를 얘기 못하는 스낵 같은 경우는 더 폭락한 거죠. 근데 여러분, 앞으로 스낵 같은 종목이 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당연히 나오죠. 그래서 사실 이번 실적 발표의 분수령은요, 저는 8월 첫째 주로 봐요. 빅테크 다 끝나고 본격적 꿈의 주식들이 발표하는 날.
그거 이제 또 다음 영상에 얘기를 할 거고. 자, 화수의 발표 있죠. 오케이. 그러면 발표하는 날은 오르고 그 다음 날 폭락. 오. 자, 하나씩 제가 한번 빨간 걸로 한번 우리가 알만한 주식,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종목들을 한번 제가 짝짝짝짝 한번 모아봤는데, 자, 과거의 우리의 경험에 의하면 뭐 그날 이날 실적 발표하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종목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 종목이라 할 때 만약에 반이 엉망이 나오고 반이 잘 나오면 폭락을 하거든요. 항상 시장은 그렇죠. 예. 이게 시장이 좀 이 펀더멘탈이 약한 시기잖아요, 지금이. 근데 보세요. 월요일 날 필립스. 예, 전자제품 그 필립스. 상당히 고개를 갸우뚱하죠. 은행주 2개. 오케이. 메이저 은행은 아닌데. 자, 월풀, 로지텍, 컴퓨터 마우스 키보드 이렇게 만드는 그닥 실적은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느낌이 그닥 대박날. 오케이. 자, 화요일로 넘어갑니다. 코카콜라는 잘 나오지 않겠어요? 응? 고객들한테 돈 전가하는데 했으니까. 맥도날드 잘 나오지 않겠어요? 네. UPS 잘 모르겠어요. 자,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게 지난번에 IBM 실적 발표, IBM 우리한테 보여준 시그널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아니라 미주놀이에서 IBM이 예상을 깨고, 응? IBM이 그나마 그 IBM의 클라우드 최고였잖아요. 근데 IBM이 왜 이번에 이렇게 폭락을 한 거죠? 달러 강세. 그 전 세계에 마켓을 펼쳐놓은 달러, 그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마소가 그렇잖아요. 그쵸? 아마존도 그렇잖아요. 그쵸? 이번에 아멕스는 실적 발표 좋게 나왔는데 비자 더 갈 수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알볼선 그닥 저는 기대 안 해요. 뭐 미국에 있는 마켓 이름인데 뭐 랄프스 마켓이나 반스에 비하면 팔이 날리죠. 아마존, 갑자기 아마존이라는 얘기 뭐냐면 쇼피파이. 이번에 프라임데이 했는데 했나 안 했나 별 느낌이 별로 없어요. 오케이. 좀 보세요. 보잉, 힐튼, 엣지, 텔라닥, 메타? 메타 어때요? 메타. 좀 암울하죠? 포드, 퀄컴, 퀄컴은 항상 우리를 만족시켰던 반도체. 문제는 항상 실적 발표 이후부터 빠진다는 거지. 화이자, 뭐 원숭이 두창 아무리 해도 지금 약발이 많이. 마스터카드는 같이 봐야죠. 비자랑. 그렇죠? 비자가 급등했는데 마스터가 폭락할 수는 없어요. 거의 같이 움직여요. 짝꿍이니까. 자, 렌트카, 헐츠, 로쿠, 스트리밍, 애플. 이번에 애플에 대한 기대가 역대 최저인 거 아시죠? 애플에 대한 기대치가. 금요일로 오히려 낮죠. 엑선모빌, 쉐보론, P&G. 자, 전반적인 좀 분위기가 어떻죠?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스냅의 쇼크가 계속 이어지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스냅 광고처럼 여전히 여기서 메타도 그렇고 알파벳도 구글도 그렇고 스냅과 같은, 근데 이제 시장에서 계속 어루만지는 게, 야, 스냅 같이 그렇게 조그만 회사가 아니잖아. 어디가 구글이, 어디가 메타가 괜찮을 거야 하지만 뚜껑을 열어봐야겠죠. 전반적인 좀 분위기가 어떻죠? 그나마 희망적인 거는 시장의 기대치가 많이 낮아졌다는 것. 오케이. 많이 낮아졌다는 것. 그거 이외에는 그닥 지금 느낌이 별로 안 좋아요. 자, 그렇다면 역으로 말해서 이번 주의 실적 발표 이후에 시장이 정말 잘만 버텨준다면, 뭐 많은 걸 바라지도 않습니다. 왜 이렇게 좋지? 죄송한데 오늘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S&P 500이 지금 3,961이잖아요. 그렇죠? 4,000 딱 뚫으려다가 미끄러졌잖아요. 그렇죠? 다른 거 많이 바라지도 않고 이번 주 실적 발표에서 S&P가 4천만 뚫어준다면, 그러면 테슬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저항선을 뚫고 올라설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에 그러지 못한다고 한다면 저 태민여 부부처럼 자, 월요일부터 한번 보셔야 돼요. 일단 시그널은 상당히 안 좋아요. 윗골이 달린 자 윗골이 된 볼륨도 매도 볼륨이 훨씬 많죠. 자, 월요일 날 자, 보통 이거는 윗골이 달린 음봉이 나오는 것은 무슨 시그널? 하락 시그널. 이 눌림목을 삼고 올라가줘야 돼요. 뭐 테슬라를 보면 올라간 적 있어요. 없을 때가 아니에요. 왜 안 나오냐? 뭐 이럴 때도 보면 올라갔잖아요. 바로 내려갔네 그 다음에. 과거로 돌아보면 뭐 그냥 캔들을 무시하고 보세요. 윗골이 두 개 빵빵 나와도 팍팍팍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또 요때랑은 분위기 틀리죠. 요때는 계속 가는 분위기였고 지금은 그때 이후로 시장이 테슬라가 좀 꺾이는 분위기야. 이게 이제 무서운 거거든요. 똑같은 음봉이 나와도 올라가는 상승장일 때는 눌림목을 딛고 가는데 이게 하락장일 때는 똑같은 양봉이 나와도 보세요. 양봉이 이렇게 팍팍 나와도 이게 데드캣 바운스로 싸구려 취급받으면서 내려간다는 거죠. 근데 그나마 희망적인 게 여기서부터 지금 에너지를 모아왔고 아까 같은 거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이게 이거보다 캔들이 낮은 음봉이 나오면 안 돼. 도치 캔들이 나오든 죄송합니다. 제가 반말을 했죠. 네. 도치 캔들이 나오든 최소 여기서 버텨줘야 돼요. 이게 만약에 고점이 낮아지는 음봉이 나오게 되면 이 갭을 매꾸로 내려올 가능성은 99.9%.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765%.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이 아주 싼 가격에서 테슬라를 잡은 분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뭐 700불, 뭐 750불에서 잡은 분들이 한다면 월요일 날 모습을 보고 화요일 날 모습을 보고 최소 이번 주 실적 발표를 바라봄에 따라서 테슬라 움직임을 보고 이게 내려간다고 한다면 익절하고 나오시는 게 나는 거죠. 익절하고 다시 잡으셔야지. 익절하고 저 태민형 부부처럼 다시 잡으셔야 된다는 거. 안 그러면 막말로 여러분 770불이 여러분의 평단인데 다 토하고 또 마이너스 갔다가 또 올라가겠지. 그러실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요즘은. 이 약세장일 때는 그렇게 매매하시는 게 아니라 끊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팀장님 저는 모아가고 싶은데요. 그런 분들은 걱정하실 필요도 없고 이런 영상 보실 필요도 없죠. 진짜 모아가셔야죠. 10년 바라보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4,000불 간다고 그렇게 펌프질하던 우리 돈나무 언니 팔아 제끼잖아요. 테슬라를. 계속 팔아 제끼잖아요. 그건 뭘 의미하는 건가요? 아셨죠? 버텨주고 올라갈 때는 계속 홀드. 그리고 워낙 테슬라 평단이 낮은 분들은 걱정 안 하죠. 하지만 어중간 뛰기에서의 평단을 갖고 있는 분들이 한다면 일단 익절하고 다시 한번 잡는 방법으로 가시는 게 물론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겁니다. 저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라면. 아셨죠? 자, 좀 주절주절 얘기를 했는데 한번 뭐 이번 영상을 좀 다시 한번 돌려보시면서 조금 정리를 좀 하시고 포지션 정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 정하셔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진짜 버라이어티할 실적 발표 속에서 테슬라의 움직임도 잘 주목하고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됐다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은 신속하고 정확한 영상을 올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고맙습니다.